가방 속 음식 꺼내라고? 미안한데 내가 이 호텔 대표야. 그 한마디에 저를 비웃던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통쾌한 장면 여러분도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60세 김미정입니다. 평생 가난 속에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창의 초대장을 받았을 때 처음엔 망설였죠. 또 상처만 받고 오겠지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제가 태어난 곳은 충남 서산이었습니다. 벼랑 끝 논밭과 개울물이 흐르던 마을. 어릴 적엔 그런 풍경이 당연한 줄 알았죠. 다들 비슷비슷하게 가난했고, 엄마는 된장찌개 하나에 온 가족의 한 끼를 뚝딱 해결하셨습니다. 어릴 적 제 이름은 미정이보단 그 집 딸이란 소리가 더 익숙했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 저랑 오빠 둘을 데리고 농사일, 막노동 가릴 것 없이 뛰어다니셨어요. 비 오는 날이면 우비 대신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시장에서 받아온 나무박스를 등에 지고 오시던 모습, 아직도 제 눈엔 선합니다. 학교에 다닐 땐 다른 애들 도시락은 계란말이에 소시지까지 있었지만 저는 간장에 비빔밥이나 고추장만 조금 발라온 날도 많았어요. 급식도 없던 시절, 김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어 하던 엄마의 마음은 몰랐고 저는 늘 창피했습니다. 야, 미정이 또 그거 싸왔다. 진짜 냄새나. 우리 반찬이랑 섞이지 마. 교실 구석에서 몰래 먹던 그 밥. 도시락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면서도 누가 뭐라 할까 귀를 쫑긋 세우던 제 모습. 지금 생각하면 참 짠하네요. 그 중에서도 유독 독하게 굴던 친구, 지연. 걔는 늘 새 옷에 반짝이는 머리핀을 하고 다녔어요. 제가 뭔가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아유, 또 미정이야. 손가락도 없냐? 하고 놀려댔죠. 그런 시절을 버티며 저는 오직 서울 가는 것만을 꿈꿨습니다. 공부도 그저 탈출구였죠. 돈이 없어 학원은커녕 참고서도 못 샀지만 버려진 교과서 주워다가 밤새워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울에 있는 전문대를 장학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기숙사비도 없던 저는 식당 일, 백화점 아르바이트,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호텔 카운터에서 야간 알바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는 말투, 청소하면서 보는 고급 호텔의 구조, 직원들의 태도, 모든 걸 메모하며 배웠죠. 그 호텔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낮엔 일하고, 밤엔 대학을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엔 발이 얼어서 동상 걸린 적도 있었고, 여름엔 탈수로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꿈꿨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런 호텔을 가질 거야. 결혼은 30대 중반에 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호텔 직원이었고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반대가 많았죠. 그 사람 집안도 없고 돈도 없어.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겪은 사람이었기에 조건보다 사람을 봤습니다. 결혼하고는 잠시 아이를 키우느라 쉬었지만 곧바로 호텔로 돌아갔고 남편과 작은 모텔 하나를 인수하며 사업을 시작했죠. 그 모텔에서부터 저는 모든 청소를 손수했고 수건 하나도 직접 다리며 투숙객 이름과 습관을 모두 외웠습니다. 그러다 하나 둘 단골이 생기고 서비스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더 큰 호텔을 운영할 수 있게 됐죠. 지금 운영 중인 호텔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4성급 호텔입니다. 직원만 80명, 1년에 6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곳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청소도 가끔 직접 하고 직원 휴게실에서 밥도 같이 먹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든 뿌리를 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동창회 초대장을 받았을 때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난한 김미정으로 기억되겠지. 혹시 내가 성공했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겠지. 그런 마음이 겹겹이 쌓여 초대장을 한참이나 쳐다보며 주저했죠. 하지만 결국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으로 그들 앞에 서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과거를 그리고 제 자신을 진짜로 용서하는 길이 될 거라 믿었거든요. 초대장을 들고 호텔 문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외국 VIP 손님을 맞아왔고 국내 대기업 회장도 응대한 적 있지만 오늘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괜히 왔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다가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미정아. 넌 이제 그 시절의 너 아니야. 동창회가 열리는 연회장 입구. 벌써부터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현수막엔 서산여고 38회 동창회라고 써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들여놓는 순간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고 동시에 익숙한 그 기분도 몰려왔죠. 눈빛, 수군거림, 옷차림을 슬쩍 훑어보는 시선. 저 옷 뭐야? 언제적 옷이야? 정말 촌스럽네. 설마 동창회에 음식 싸온 건 아니겠지?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왔으니까요. 한참 시선을 주고받던 순간 가장 반가운 얼굴이 아닌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미정이 아니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너 그 가방 뭐야? 아직도 그런 거 들고 다니니? 요즘은 샤넬도 기본인데. 그 말투, 그 표정, 그 비꼼,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가오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과거 속 그 미정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지연아. 잘 지냈어? 그러자 지연은 대꾸도 하지 않고 슬쩍 제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너 설마 음식 싸운 거 아니야? 아, 진짜 웃기네. 혹시 몰라? 가방 좀 보여줄래? 그 말에 몇몇 동창들이 피식 웃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지연이 호텔 직원을 부르더군요. 저기요, 직원분. 이 손님 좀 이상해서요. 혹시 음식 포장해 간 거 있으면 가방 검사 좀 해주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이게 아직도 이어지는 그 조롱인가? 지연아, 그건 좀. 누군가 작게 말했지만 지연은 끝까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좀이야?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우리 먹다 남은 음식 슬쩍 싸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어릴 때도 맨날 우리 거 얻어먹더니 이젠 호텔 음식까지 탐내나 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보여줄게. 지금은 앉자. 그러자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 맞다. 자리 말인데. 네, 자리 저기야. 화장실 옆에 있는데 거기가 너랑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침묵했죠. 지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랬지, 이 아이는 늘 이런 식이었지. 그리고 난 항상 참고 넘어갔었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눌러놓은 감정들이 어디선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이제는 참지 말아야지.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습니다. 청 부장.
여기 잠깐 좀 와줄래요? 순간 지연이 눈을 찌푸렸고 정 부장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불편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 말에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정 부장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대표님?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 호텔 대표가 바로 나야. 너희가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가난한 김미정 말이야. 잔을 들던 동창들의 손이 멈췄고 술잔은 테이블에 툭 하고 내려졌습니다. 내가 입은 옷, 내가 무시했던 이 가방, 운전기사 없이 혼자 온 이유, 다 그 시절 미정이로 돌아가고 싶어서였어. 너희가 얼마나 그대로인지 그걸 보고 싶었거든. 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치듯 일어나려는 찰나 저는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아, 참. 내가 검사하라고 했던 이 가방 안에 들어있던 건 돌아가신 우리 엄마 영정사진, 그리고 너랑 나랑 같이 찍은 졸업사진이었어. 그 시절을 추억하려고 가져온 건데 넌 그걸 훔치려는 물건으로 본 거구나. 그 순간 몇몇 동창이 조용히 울며 다가왔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그땐 우리가 너무 철이 없었어. 진심으로 미안해. 한 명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묵직하던 돌덩이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는 있는데 시간이 걸려도 그 상처 위에 또다시 상처가 더해지면 그땐 진짜 참을 수 없게 되더군요. 그날 동창회에서 지연이 저지른 행동은 단지 한순간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릴 적부터 이어져 온 무시와 경멸, 그리고 본능적인 계급놀이였어요. 그리고 그날 모두가 어느 정도 술이 오른 시간, 한 친구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우리 고등학교 때 미정이 도시락 얘기 기억나? 아, 맞다, 맞다. 맨날 김치에 간장, 비빔밥. 그리고 냄새 난다고 지연이가 책상 옮겼잖아, 그때. 모두 웃었죠. 그 웃음 속에 그들의 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었는지 그땐 아무도 몰랐다는 듯이 말이죠. 그거 진짜 웃겼어. 지연이 내가 야, 김냄새. 내 도시락 이리 와. 그러고 막 숨겼잖아. 하하하. 순간 저는 손에 든 와인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웃음소리 속에 숨은 그 무감각한 기억들. 지연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야, 미안. 그때는 애였잖아. 너도 그 정도 가지고 아직 삐쳤어?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탁 끊어졌습니다. 그 정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정도였다고 생각해. 지연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표정을 풀며 말했죠. 야, 미정아. 우리 다 철없었잖아. 그때야 그냥 놀려고 그런 거지. 너무 예민하다, 너. 놀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도시락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집에 돌아가서 울며 엄마한테 화내기도 했어. 왜 남들처럼 못 싸우냐고. 엄마 몰래 도시락 버린 날도 있었어. 근데 그걸 놀자고? 순간 술잔을 내려놓던 손들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고 지연은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죠. 야, 미정아. 왜 이렇게 예민해졌냐, 진짜. 성공했으면 좀 여유로워져야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유! 나는 내가 말하는 여유를 가난한 사람은 웃고 참아야 하는 거지라 생각 안 해? 그냥 참고 웃는 게 여유라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창회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왜 그래들 좋은 날이잖아. 근데 미정이 너 호텔 대표까지 됐으니 한턱 쏴야 하는 거 아냐? 맞아, 맞아.
오늘 회식비 미정이 찬스? 모두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은근한 시험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성공한 김미정은 얼마나 쿨하게 나오나 보자는 시선이죠. 지연이 거들었습니다. 야, 미정아. 내가 그 호텔 대표라며? 그럼 저기 와인 제일 비싼 걸로 한 병 쏘는 거 어때? 지연아, 그건 좀. 다른 친구가 말렸지만 지연은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뭐, 어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 호텔 다 너 거라고. 그럼 한 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는 조용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그래. 이 방 전체 비용 내가 낼게. 근데 대신 지금부터 나에 대한 조롱도 기억 안 난다는 말도 그만해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잔을 들었고 다른 친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창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모두가 조금씩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제 쪽으로 와 작게 말했습니다. 저기 있잖아. 기분 나빴으면 뭐, 미안. 정말로 사과하는 말 같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연이 물었죠. 근데 진짜 내 가방 안에 뭐 있었던 거야?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조심스레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영정사진, 그리고 너랑 나랑 3학년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지연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너랑 같이 찍은 그 순간만큼은 내겐 좋은 추억이었거든. 그래서 들고 왔어. 혹시라도 너랑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해서. 그 순간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제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진짜 별나다. 그리고는 조용히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몇몇 친구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다시 연락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이후로도 단 한 통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 사람은 다 변하지 않더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끌어안고도 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증명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진짜로 화가 날 땐 소리도 못 지릅니다. 그저 속이 뒤집히고 입안이 말라붙고 숨조차 얕게 쉬어지죠. 그날 동창회가 끝난 후 호텔 최고층 스카이라운지로 올라가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도시 불빛이 깔린 창밖을 보며 저는 조용히 제 가방에서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 목이 메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도도히 흘러내렸습니다. 처음부터 이 호텔을 만들며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밤새 매트리스를 직접 옮기고 리모컨 배터리 하나에도 신경 쓰던 그 세월. 슬펐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서러워서도 억울해서도 아닌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엄마는 늘 말하셨죠. 미정아, 사람은 배운 것보다 겪은 게 더 소중한 거야. 힘들어도 절대로 남을 함부로 대하지 마. 우리 같은 사람은 마음이 재산이야. 그 말 그동안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만큼은 흔들렸습니다. 지연이 준 상처, 그건 단지 과거의 기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아팠던 거였죠. 스스로를 믿고 달려온 세월이 누군가에겐 여전히 옛날 미정이로 남아있다는 게 속상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정 부장이었습니다. 제 비서 겸 매니저. 저와 10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 부장,
오늘 고마웠어요. 나 괜히 애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굴었나 봐요. 그러자 정 부장은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멋있으셨어요. 처음엔 저도 긴장했는데 그 말들 듣고 나서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뭉클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변한 게 아니라 성장한 거라는 걸요. 누군가는 옛 기억 속에 날 가둬두고 싶어 하지만 나는 그걸 넘어선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오늘 내가 한 말, 행동 많이 상처가 됐어. 하지만 나도 이제 과거에만 머물고 싶진 않아.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내 몫이야.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 해. 너도 언젠가는 진심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일상, 그리고 다짐. 며칠 뒤, 저는 호텔 정문에서 한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신문을 주우려다 허리를 삐끗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예전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분을 로비로 모셨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호텔에서 사장님이 직접 이런 걸 해주시다니. 저는 웃으며 말했죠. 사람이 제일 크니까요. 건물보다도요. 그날 이후 저는 매달 호텔 연회장을 지역 노인정 모임 장소로 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급식 행사도 매달 열고 있고요. 이젠 손님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과거는 잊지 말고 껴안는 것. 누군가 제게 말합니다. 이제 다 잃었는데 왜 아직도 그 시절을 기억하세요? 그럴 때 저는 말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의미도 잊게 되니까요. 나는 도시락 하나로 울던 아이였고 신발 젖었다고 놀림받던 아이였지만 그 모든 걸 버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날 지연에게 당한 말도 수많은 조롱도 이젠 제 자존심을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아픔마저도 지금의 저를 만든 한 부분이니까요. 지금 제 나이는 60입니다. 돌아보면 가난했던 유년 시절, 그 시절의 상처가 평생 따라다닐 줄 알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상처를 껴안고 걸어온 길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걸요. 지금도 거울을 볼 때면 옛날 학교 운동장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몰래 도시락 뚜껑을 열던 소녀가 떠오릅니다. 그 소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는 정말 잘 해냈다고.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사람은 외모나 옷차림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가난했던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죠. 동창회는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에 더 당당해졌고 과거에 매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되었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상처 위에 당신의 강인함과 따뜻함이 자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주세요. 진짜 성공이란 남을 누르는 게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라는 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반전이 꼭 찾아오길 바랍니다. 가방 속 음식 꺼내라고? 미안한데 내가 이 호텔 대표야. 그 한마디에 저를 비웃던 동창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통쾌한 장면 여러분도 꼭 함께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살고 있는 60세 김미정입니다. 평생 가난 속에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동창의 초대장을 받았을 때 처음엔 망설였죠. 또 상처만 받고 오겠지 싶은 마음이 컸거든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제가 태어난 곳은 충남 서산이었습니다. 벼랑 끝 논밭과 개울물이 흐르던 마을. 어릴 적엔 그런 풍경이 당연한 줄 알았죠. 다들 비슷비슷하게 가난했고, 엄마는 된장찌개 하나에 온 가족의 한 끼를 뚝딱 해결하셨습니다. 어릴 적 제 이름은 미정이보단 야, 그 집 딸이란 소리가 더 익숙했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는 혼자 저랑 오빠 둘을 데리고 농사일, 막노동 가릴 것 없이 뛰어다니셨어요. 비 오는 날이면 우비 대신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시장에서 받아온 나무 박스를 등에 지고 오시던 모습, 아직도 제 눈엔 선합니다. 학교에 다닐 땐 다른 애들 도시락은 계란말이에 소시지까지 있었지만 저는 간장에 비빔밥이나 고추장만 조금 발라온 날도 많았어요. 급식도 없던 시절, 김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어 하던 엄마의 마음은 몰랐고 저는 늘 창피했습니다. 야, 미정이 또 그거 싸왔다. 진짜 냄새나. 우리 반찬이랑 섞이지 마. 교실 구석에서 몰래 먹던 그 밥. 도시락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면서도 누가 뭐라 할까 귀를 쫑긋 세우던 제 모습. 지금 생각하면 참 짠하네요. 그 중에서도 유독 독하게 굴던 친구, 지연. 걔는 늘 새 옷에 반짝이는 머리핀을 하고 다녔어요. 제가 뭔가 떨어뜨리기라도 하면 아유, 또 미정이야. 손가락도 없냐? 하고 놀려댔죠. 그런 시절을 버티며 저는 오직 서울 가는 것만을 꿈꿨습니다. 공부도 그저 탈출구였죠. 돈이 없어 학원은커녕 참고서도 못 샀지만 버려진 교과서 주워다가 밤새워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서울에 있는 전문대를 장학금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기숙사비도 없던 저는 식당 일, 백화점 아르바이트, 청소,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호텔 카운터에서 야간 알바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는 말투, 청소하면서 보는 고급 호텔의 구조, 직원들의 태도, 모든 걸 메모하며 배웠죠. 그 호텔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낮엔 일하고, 밤엔 대학을 다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엔 발이 얼어서 동상 걸린 적도 있었고, 여름엔 탈수로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꿈꿨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이런 호텔을 가질 거야. 결혼은 30대 중반에 했습니다. 남편은 같은 호텔 직원이었고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반대가 많았죠. 그 사람 집안도 없고 돈도 없어.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겪은 사람이었기에 조건보다 사람을 봤습니다. 결혼하고는 잠시 아이를 키우느라 쉬었지만 곧바로 호텔로 돌아갔고 남편과 작은 모텔 하나를 인수하며 사업을 시작했죠. 그 모텔에서부터 저는 모든 청소를 손수했고 수건 하나도 직접 다리며 투숙객 이름과 습관을 모두 외웠습니다. 그러다 하나 둘 단골이 생기고
서비스 좋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더 큰 호텔을 운영할 수 있게 됐죠. 지금 운영 중인 호텔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4성급 호텔입니다. 직원만 80명, 1년에 60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곳이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청소도 가끔 직접 하고 직원 휴게실에서 밥도 같이 먹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있든 뿌리를 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동창의 초대장을 받았을 때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가난한 김미정으로 기억되겠지. 혹시 내가 성공했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겠지. 그런 마음이 겹겹이 쌓여 초대장을 한참이나 쳐다보며 주저했죠. 하지만 결국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보여주자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나 자신으로 그들 앞에 서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과거를 그리고 제 자신을 진짜로 용서하는 길이 될 거라 믿었거든요. 초대장을 들고 호텔 문 앞에 섰을 때 제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외국 VIP 손님을 맞아왔고 국내 대기업 회장도 응대한 적 있지만 오늘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괜히 왔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다가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을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미정아. 넌 이제 그 시절의 너 아니야. 동창회가 열리는 연회장 입구. 벌써부터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현수막엔 서산여고 38회 동창회라고 써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들여놓는 순간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고 동시에 익숙한 그 기분도 몰려왔죠. 눈빛, 수군거림, 옷차림을 슬쩍 훑어보는 시선. 저 옷 뭐야? 언제적 옷이야? 정말 촌스럽네. 설마 동창회에 음식 싸온 건 아니겠지? 익숙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왔으니까요. 한참 시선을 주고받던 순간 가장 반가운 얼굴이 아닌 가장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미정이 아니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너 그 가방 뭐야? 아직도 그런 거 들고 다니니? 요즘은 샤넬도 기본인데. 그 말투, 그 표정, 그 빗공,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가오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과거 속 그 미정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지연아. 잘 지냈어? 그러자 지연은 대꾸도 하지 않고 슬쩍 제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너 설마 음식 싸운 거 아니야? 아, 진짜 웃기네. 혹시 몰라? 가방 좀 보여줄래? 그 말에 몇몇 동창들이 피식 웃었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지연이 호텔 직원을 부르더군요. 저기요, 직원분. 이 손님 좀 이상해서요. 혹시 음식 포장해 간 거 있으면 가방 검사 좀 해주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이게 아직도 이어지는 그 조롱인가? 지연아, 그건 좀. 누군가 작게 말했지만 지연은 끝까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좀이야? 요즘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 우리 먹다 남은 음식 슬쩍 싸가려는 사람들도 있고 어릴 때도 맨날 우리 거 얻어먹더니 이젠 호텔 음식까지 탐내나 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보여줄게. 지금은 앉자. 그러자 지연이 말했습니다. 아, 맞다. 자리 말인데. 네, 자리 저기야. 화장실 옆에 있는데 거기가 너랑 좀 어울릴 것 같아서. 순간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해했고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침묵했죠. 지연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랬지, 이 아이는 늘 이런 식이었지. 그리고 난 항상 참고 넘어갔었지.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억지로 눌러놓은 감정들이 어디선가 조용히 문을 두드리고 있었죠. 이제는 참지 말아야지. 저는 조용히 손을 들어 직원을 불렀습니다. 청 부장, 여기 잠깐 좀 와줄래요? 순간 지연이 눈을 찌푸렸고 정 부장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대표님, 불편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 말에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지연은 멍하니 정 부장을 쳐다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제 쪽으로 돌렸습니다. 대표님! 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 호텔 대표가 바로 나야. 너희가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가난한 김미정 말이야. 잔을 들던 동창들의 손이 멈췄고 술잔은 테이블에 툭 하고 내려졌습니다. 내가 입은 옷, 내가 무시했던 이 가방, 운전기사 없이 혼자 온 이유, 다 그 시절 미정이로 돌아가고 싶어서였어. 너희가 얼마나 그대로인지 그걸 보고 싶었거든. 지연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제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치듯 일어나려는 찰나 저는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아, 참. 내가 검사하라고 했던 이 가방 안에 들어있던 건 돌아가신 우리 엄마 영정사진, 그리고 너랑 나랑 같이 찍은 졸업사진이었어. 그 시절을 추억하려고 가져온 건데 넌 그걸 훔치려는 물건으로 본 거구나. 그 순간 몇몇 동창이 조용히 울며 다가왔습니다. 미정아, 미안해. 그땐 우리가 너무 철이 없었어. 진심으로 미안해. 한 명은 제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묵직하던 돌덩이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는 있는데 시간이 걸려도 그 상처 위에 또다시 상처가 더해지면 그땐 진짜 참을 수 없게 되더군요. 그날 동창회에서 지연이 저지른 행동은 단지 한순간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릴 적부터 이어져 온 무시와 경멸, 그리고 본능적인 계급놀이였어요. 그리고 그날 모두가 어느 정도 술이 오른 시간, 한 친구가 옛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야, 우리 고등학교 때 미정이 도시락 얘기 기억나? 아, 맞다, 맞다. 맨날 김치에 간장, 비빔밥. 그리고 냄새 난다고 지연이가 책상 옮겼잖아, 그때. 모두 웃었죠. 그 웃음 속에 그들의 무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잔인한 행동이었는지 그땐 아무도 몰랐다는 듯이 말이죠. 그거 진짜 웃겼어. 지연이 내가 야 김냄새 내 도시락 이리 와 그러고 막 숨겼잖아. 하하하. 순간 저는 손에 든 와인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웃음소리 속에 숨은 그 무감각한 기억들. 지연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습니다. 야, 미안. 그때는 애였잖아. 너도 그 정도 가지고 아직 삐쳤어?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탁 끊어졌습니다. 그 정도?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정도였다고 생각해. 지연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표정을 풀며 말했죠. 야, 미정아. 우리 다 철없었잖아. 그때야 그냥 놀려고 그런 거지. 너무 예민하다, 너. 놀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그 도시락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었고 집에 돌아가서 울며 엄마한테 화내기도 했어. 왜 남들처럼 못 싸우냐고. 엄마 몰래 도시락 버린 날도 있었어. 근데 그걸 놀자고? 순간 술잔을 내려놓던 손들이 멈췄습니다. 모두가 조용해졌고 지연은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죠. 야, 미정아. 왜 이렇게 예민해졌냐, 진짜. 성공했으면 좀 여유로워져야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유! 나는 내가 말하는 여유를 가난한 사람은 웃고 참아야 하는 거지라 생각 안 해? 그냥 참고 웃는 게 여유라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동창회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왜 그래들 좋은 날이잖아. 근데 미정이 너 호텔 대표까지 됐으니 한턱 쏴야 하는 거 아냐? 맞아, 맞아. 오늘 회식비 미정이 찬스? 모두 웃으며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은근한 시험이 섞여 있었습니다. 과연 성공한 김미정은 얼마나 쿨하게 나오나 보자는 시선이죠. 지연이 거들었습니다. 야, 미정아. 내가 그 호텔 대표라며? 그럼 저기 와인 제일 비싼 걸로 한 병 쏘는 거 어때? 지연아, 그건 좀. 다른 친구가 말렸지만 지연은 계속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뭐, 어때? 내가 아까 말했잖아. 이 호텔 다 너 거라고. 그럼 한 병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저는 조용히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내려놓으며 말했죠. 그래. 이 방 전체 비용 내가 낼게. 근데 대신 지금부터 나에 대한 조롱도 기억 안 난다는 말도 그만해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지연은 말없이 잔을 들었고 다른 친구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창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모두가 조금씩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연이 갑자기 제 쪽으로 와 작게 말했습니다. 저기 있잖아. 기분 나빴으면 뭐, 미안. 정말로 사과하는 말 같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지연이 물었죠. 근데 진짜 내 가방 안에 뭐 있었던 거야?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조심스레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 영정 사진, 그리고 너랑 나랑 3학년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지연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너랑 같이 찍은 그 순간만큼은 내겐 좋은 추억이었거든. 그래서 들고 왔어. 혹시라도 너랑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 해서. 그 순간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제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진짜 별나다. 그리고는 조용히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몇몇 친구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다시 연락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 이후로도 단 한 통의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느낀 건 사람은 다 변하지 않더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끌어안고도 나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증명했습니다. 사람이 말이죠. 진짜로 화가 날 땐 소리도 못 지릅니다. 그저 속이 뒤집히고 입안이 말라붙고 숨조차 얕게 쉬어지죠. 그날 동창회가 끝난 후 호텔 최고층 스카이라운지로 올라가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도시 불빛이 깔린 창밖을 보며 저는 조용히 제 가방에서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잘했지? 목이 메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도도히 흘러내렸습니다. 처음부터 이 호텔을 만들며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밤새 매트리스를 직접 옮기고 리모컨 배터리 하나에도 신경 쓰던 그 세월. 슬펐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서러워서도 억울해서도 아닌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었습니다. 엄마는 늘 말하셨죠. 미정아, 사람은 배운 것보다 겪은 게 더 소중한 거야. 힘들어도 절대로 남을 함부로 대하지 마. 우리 같은 사람은 마음이 재산이야. 그 말, 그동안 지켜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만큼은 흔들렸습니다. 지연이 준 상처, 그건 단지 과거의 기억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더 아팠던 거였죠. 스스로를 믿고 달려온 세월이 누군가에겐 여전히 옛날 미정이로 남아있다는 게 속상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정 부장이었습니다. 제 비서 겸 매니저. 저와 10년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정 부장, 오늘 고마웠어요. 나 괜히 애들 앞에서 감정적으로 굴었나 봐요. 그러자 정 부장은 말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멋있으셨어요. 처음엔 저도 긴장했는데 그 말들 듣고 나서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뭉클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변한 게 아니라 성장한 거라는 걸요. 누군가는 옛 기억 속에 날 가둬두고 싶어 하지만 나는 그걸 넘어선 사람이었다는 걸요. 그날 밤 지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오늘 내가 한 말, 행동 많이 상처가 됐어. 하지만 나도 이제 과거에만 머물고 싶진 않아. 내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내 몫이야.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 해. 너도 언젠가는 진심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걸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로운 일상, 그리고 다짐. 며칠 뒤, 저는 호텔 정문에서 한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신문을 주우려다 허리를 삐끗하신 듯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예전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분을 로비로 모셨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호텔에서 사장님이 직접 이런 걸 해주시다니. 저는 웃으며 말했죠. 사람이 제일 크니까요. 건물보다도요. 그날 이후 저는 매달 호텔 연회장을 지역 노인정 모임 장소로 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료 급식 행사도 매달 열고 있고요. 이젠 손님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과거는 잊지 말고 껴안는 것. 누군가 제게 말합니다. 이제 다 잃었는데 왜 아직도 그 시절을 기억하세요? 그럴 때 저는 말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의미도 잊게 되니까요. 나는 도시락 하나로 울던 아이였고 신발 젖었다고 놀림받던 아이였지만 그 모든 걸 버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날 지연에게 당한 말도 수많은 조롱도 이젠 제 자존심을 해치지 못합니다. 왜냐면 그 아픔마저도 지금의 저를 만든 한 부분이니까요. 지금 제 나이 60입니다. 돌아보면 가난했던 유년 시절, 그 시절의 상처가 평생 따라다닐 줄 알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상처를 껴안고 걸어온 길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걸요. 지금도 거울을 볼 때면 옛날 학교 운동장 한켠에 쪼그리고 앉아 몰래 도시락 뚜껑을 열던 소녀가 떠오릅니다. 그 소녀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너는 정말 잘 해냈다고.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사람은 외모나 옷차림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느냐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난은 창피한 게 아닙니다. 가난했던 사람을 무시하는 마음. 그게 더 부끄러운 일이죠. 동창회는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제 인생에 더 당당해졌고 과거에 매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마음을 더 깊이 간직하게 되었죠.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과거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절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상처가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상처 위에
당신의 강인함과 따뜻함이 자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주세요. 진짜 성공이란 남을 누르는 게 아니라 상처를 품고도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이라는 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반전이 꼭 찾아오길 바랍니다.